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하여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을동 지역구를 둔 이학한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은 전대미문의 광역동을 폐지하고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의 명령에 광역동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민선 7기 집행부와 그에 동조했던 시의회의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 실패에 대하여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책임 정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집행부에서는 불통과 밀실 행정으로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 결정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동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 최대의 실패 정책으로는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광역동을 시행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청이 없는 부천시는 더 이상 대도시 취급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은 더 낭비됐고 시민은 더 불편했으며 행정 효율 또한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천시를 망가뜨려 놓고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의 소송 비용까지 압류하면서 광역동을 홍보하고 찬성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또 광역동 폐지에 따른 매몰 비용 등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부천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행정 조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동 폐지는 시장의 공약 사항입니다. 광역동 폐지와 구청제 복원 등 행정 조직 정상화에 대하여 시민들께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의 명령에 부합하는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전환, 그리고 구청제 복원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 추진은 불통과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지식인들은 무늬만 영상문화단지이지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개발업자의 배만 채워주는 개발이다. 시민의 천문학적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인구 또한 계속 줄어들어 주민등록 인구 이미 8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20%대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의 빈집이 1,000만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빈집 한 채 가격은 단돈 1,000원짜리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빈집은 9만 7천 채에 이르고 우리 부천시 빈집 이미 1만 채가 넘는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빈집의 공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상단지에 또 6천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증대시킬 중견기업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동 영상단지에는 주택 개발을 완전 배제하고 온전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서 기업의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고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개발 사업을 주택을 완전 배제하고 기업 등 생산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영상단지 개발 추진 방안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대장동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불포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과 하수처리 비용 상승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조달 방안과 하수처리 비용 상승에 따른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장동 신도시 개발 리스크 관리와 입주 시민들의 민원 소지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간의 협의 진행 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총 사업비와 사업비 조달 계획, 그리고 현대화 사업 완료 시 톤당 하수처리 비용 상승 폭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 사업이 불가할 경우 향후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문화회관이 혈세만 낭비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문화회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문화회관 연간 유지관리 등 예상되는 운영 비용과 연간 수입액을 비교하여 수익성을 밝혀주시고, 적자 운영이 예상될 경우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문화회관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강아파트 이주 대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조영희 시장께서
고강 아파트를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40년 넘게 사시는 어르신들, 그 목청 높여 울부짖음을 안고 가셨습니다. 가시는 마음이 꼭 가슴에 담고 가셨으리라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고강 아파트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광명 서울 간 고속도로가 고강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건설하고 있어서 아파트 이르는 항공기가 지하로는 고속도로 차량이 통행하는 웃지 못할 기구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생겼습니다. 이곳은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고강 아파트 이주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청이 또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몸부림을 외면한다면 시청이나 시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직을 걸고라도 고통받는 고강 아파트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고강 아파트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내 가족의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곡동 고강동을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학헌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80만 대표하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또 잘 하셔야 되고.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근무하시면서 우리 부천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부천시는 뭐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굉장히 또 시민들과 함께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의 많은 문제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무엇보다도 그 망가진 행정 조직과 조속한 행정 조직이 빨리 조속히 정상화해야 된다고 보고 참 그 이번에 광역동을 폐지하면서 다시 또 보관하는 과정에서 시장 한 사람이 시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광역동 시행과 폐지는 정말 시민 불편과 또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부천시 실리 추락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께서는? 이 광역동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전 정부, 전 정부에서 정부 방침과 정책으로 책임 동제, 뭐 행정의 효율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광역동 제재를 받아들이면서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틀린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 정부 12년 동안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까지 폐지하면서 만들어내는 산물입니다. 이 부분은 시 집행부도 책임이 있지만 시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 낭비, 매몰 비용, 참 이런 부분이 무책임한 정치인의 잘못된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더더욱 나쁜 정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3개월 된 부천시장께서는 이런 일이 거듭나지 않도록 다 어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의 결정이 잘못돼서 수십조 원의 국비가 낭비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수기 과정, 시민들과 합의 과정, 그리고 전문적인 정책에 대한 그 숙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천이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밀실 행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2024년 2024년쯤에 광역동이 폐지되면 정말로 우리 구청은 언제쯤 설치할지 혹시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여러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이 행정구역 모든 게 지금 엉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하게 그냥 광역동만 폐지 36개 등이 환원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천 50년, 100년을 보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구청이 지금 부천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부천이 하나로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구역을 네 구역으로 만들어서 구청을 하나 신설하고 거기에 맞는 그 동도 복원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 집행부가 행정안전부랑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새로운 행정구의 신설을 지금 하지 않으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새로운 구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3개 구청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과 구청이 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는 여러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이 드디어 결국 인구가 79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부천에 정말로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게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정말 이것을 여야를 논하지 말고 저나 시장이나 모든 의원님들은 4년 동안 시민의 부름받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4년 후에 뭔가 우리가 시에다 함께 노력했다는 것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이 필요하지 않게 사료 사육이나 당리 당략을 초월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아파트 이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15일 공항동을 방문하셔서 아파트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예. 서민들의 고통받는 현장을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 그날 공항동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즐거움이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문제가 주민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전체의 문제이고 또 시의 정책을 할 때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
앞으로 도시 계획을 하거나 추진할 때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강 아파트에는 전 시장께서도 한번 오셨습니다. 와서 정말로 상당한 주민들은 기대를 했지만 4년 동안 그분들 마음만 아프게 또 가셨습니다. 저 또한도 고강 아파트라는 그 주민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뒤에 담벼락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낭떠러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또 그 밑으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번에 답변을 보고 참 저는 또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그 답변을 지금 책자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하라고 혹시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서에 알아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까? 부서에서는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했던 그리고 시장에게 보고해서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그거를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고강 아파트 일원 고강 아파트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원 국토부 논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에 부천시에서 시장께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주와 소음 대책 문제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주를 하려면 관련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주해야 되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주할 대상 토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나 법률과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공항아파트 관련된 부분에 그 해당 도로가 지하로 관통하는 해당 동네에만 해당하는 문제이냐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 전체의 문제이냐 아니면은 이 고도 제한과 소음과 기타 등등의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강지역 일대에 관련된 분야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지금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론 전체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걸 제가 단정적으로 질문할 몇 가지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자꾸 우리가 시정 질문할 때 법을 논하는데 거기가 부천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천이지요. 그러면 부천 시민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천 시민에서 해결하는데도 법이 문제가 따라갑니까? 아니 그분들도 부천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 묻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부천 시민입니다. 우리 같은 79만 속에 있는 시민인데 그분들이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시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데 시에서 국토부에 옮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무슨 법이 따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시장께서 그냥 한번 왔다 가셔서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질의했듯이 여기는 우리 같은 우리 부천 시민이다.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꼭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항아파트는 공항아파트라고 저희 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항아파트만 이주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거기가 인도도 없이 수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고강동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냥 저는 참 제가 본회의 생각할 때는 거의 548세대인데 정말 부천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대장동 2만 5천 세대 특별 분양 아니면 분양권을 주는데 특별 분양을 하든지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검토가 정말
본 의원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냥 지금까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단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영상단지 개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기존에 협약이 체결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된 정도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영상단지와 관련돼서는 해당 영상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충실히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해당 사업자 등 여러 사정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이냐면 비공개 밀실 행정이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상단지 개발 계획을 완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적절치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단지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협약 체결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또 공청이나 시민협의체들을 통해서 논의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진행 과정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난 8대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상단지는 절대 영상단지를 주택단지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고양시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인천시 영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고양과 인천 그리고 상암 지역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고양이나 인천은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면 거기는 온전한 영상단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주택단지에다가 영상단지를 끼워맞추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진행하면 우리 부천시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아마 시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부천도 인천이나 고양처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온전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상동 영상단지 부지는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땅입니다. 여기를 정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영상단지를 만들어 된다고 보고, 정말 자신이 없다면은 개발을 정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존중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을 뜻을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이 살아가는 우리 한 가정도 부모가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천시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 있다 가면 끝난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까 여러 얘기 나왔지만은 시의회와 집행부와 또 우리 같이 시민과 삼박자가 이룬다면 분명히 부천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해서 최고의 부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